혹시 요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차십니까? 예전엔 괜찮았는데 언제부턴가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꼭 잡아야 하십니까?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쌰 소리가 절로 나오고 병뚜껑을 돌릴 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가족한테 부탁하게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시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신호를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시고 그 넘어짐 한 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증상들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의 시작 신호입니다. 근감소증. 의학 용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서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1년에 근육의 1%씩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면 10%입니다. 근육이 10%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힘이 약해지니까 걸을 때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작은 턱에도 발이 걸립니다. 화장실 가다가 현관 문턱 넘다가 그냥 평평한 바닥에서도 갑자기 휘청합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젊은 사람은 손으로 짚고 일어나지만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대로 넘어집니다. 팔로 받치는 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엉덩이뼈, 손목뼈, 심하면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술을 해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근육은 더 빠르게 빠집니다. 폐렴이 올 수 있고 욕창이 생기고 결국 몇 달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이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1년 안에 사망률이 2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찬 게 그냥 체력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안 들어가는 것도 병뚜껑을 못 여는 것도 모두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이건 지금 시작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근육을 되돌리긴 어렵지만 지금 남아있는 근육을 지키고 조금씩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상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손주 안을 수 있고 계단도 오를 수 있고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60 넘으면 근육이 이렇게 빠지는지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육 지키기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이렇게 빠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구나가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몸속에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그게 근육이 됩니다. 그런데 60을 넘어가면 똑같이 고기를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몸속에서 근육을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근육이 안 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출퇴근하고 계단 오르고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집니다. 이건 정말 빠릅니다. 일주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 보면 2주만 누워 계셔도 다리 근육이 확 빠집니다. 퇴원하고 나서 예전엔 혼자 걸었는데 지금은 지팡이 없으면 무섭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근육은 금방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식습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고기 씹기 힘들어집니다. 이가 안 좋으면 질긴 것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됩니다. 죽, 국수, 빵, 과일. 이런 것들만 먹으면 탄수화물만 들어갑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집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없으니까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염증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근육을 분해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관절염이 있으면 이런 염증 반응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 때문에 더 안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걷기 싫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앉아만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드는 능력은 떨어지고 근육을 쓸 일은 줄어들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염증은 늘어나고 통증 때문에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 5가지가 합쳐지면 근육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르몬은 줄어들어도 운동하면 근육은 늘어납니다. 실제로 70대, 80대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느리긴 해도 분명히 붙습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먹으면 근육 재료가 공급됩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하면 근육 분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루틴을 따라 하시면 지금 남아있는 근육을 지킬 수 있고 조금씩이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상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육 지키기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단백질부터 드십시오.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조금씩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근육 재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달걀 2개를 드십시오. 삶은 달걀도 좋고 계란찜도 좋습니다. 이가 안 좋으시면 계란찜이 더 낫습니다. 두부 반 모를 드십시오. 된장국에 두부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우유 1잔을 드십시오. 우유가 안 맞으시면 두유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단백질을 20g 이상 드시면 근육 합성 신호가 켜집니다. 몸이야, 지금 재료가 들어왔구나. 근육 만들어야지 하고 반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시거나 죽만 드시거나 빵만 드시면 이 신호가 안 켜집니다. 그러면 근육이 계속 분해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달걀부터 드세요. 밥은 나중에 드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한 달 뒤에 오시면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의자 스쿼트를 하루에 3번 하십시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 앞에 서십시오.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구부리십시오. 의자의 엉덩이가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순간에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게 한 번입니다. 이걸 10번 하십시오. 10번이 힘들면 5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하루에 3번만 하십시오. 이게 20초도 안 걸립니다. 이걸 왜 하는가 하면 다리 근육을 직접 쓰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을 다 씁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낙상을 막아주는 근육입니다. 중심을 잡아주고 넘어질 때 버텨주는 근육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하셔도 조금 쉬워졌네? 하실 겁니다. 한 달 하시면 의자 없이도 스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근육이 붙는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시되 계단을 꼭 포함하십시오. 걷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지만 걷지 마시고 계단을 꼭 포함하십시오. 계단을 오르는 게 무릎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면 허벅지 근육이 강해집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올라가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계단 5개만 오르고 쉬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늘리십시오. 일주일 뒤에는 계단 10개, 2주 뒤에는 한 층 전체.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리 근육을 쓰는 겁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면 안전하게 근육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을 하루에 6잔 이상 드십시오. 근육의 70%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근육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은 낮에 주로 드시고 저녁 6시 이후로는 조금만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먹고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이렇게 6잔을 낮 시간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마십시오. 그래야 몸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5번째, 점심과 저녁에도 단백질을 꼭 포함하십시오. 아침만 단백질 먹으면 안 됩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단백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반모. 이렇게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단백질을 드십시오. 고기가 소화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생선이나 두부로 드시면 됩니다. 생선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생선이 좋습니다. 두부는 씹기도 쉽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이 5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아침에 달걀 2개와 두부. 둘, 의자, 스쿼트 하루 3번. 셋, 걷기 30분에 계단 포함. 넷, 물 6잔 낮에 나눠 마시기. 5, 매 끼니 손바닥 크기 단백질. 이 5가지만 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달걀 2개 드시고 의자 스쿼트 10번 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하시면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고 방치하는 태도.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데 나이가 나이니까 하고 넘기십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안 드는데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참으십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근감소증은 방치하면 계속 진행됩니다.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누워만 있는 생활. 은퇴하시고 나면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TV 보시고 소파에 누워 계시고 낮잠 주무시고 이러면 근육이 정말 빠릅니다. 특히 낮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근육도 빠지고 둘 다 문제가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청소하셔도 좋고 빨래 개셔도 좋고 밖에 나가서 걸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70 중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하루 종일 TV만 보셨대요. 그러다 1년 만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너무 안 움직였구나. 그 뒤로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셨고 6개월 뒤에는 등산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만 먹는 식습관. 아침에 식빵, 점심에 국수, 저녁에 죽. 이렇게 드시면 탄수화물만 들어갑니다. 단백질이 없습니다.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근육이 계속 빠집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생선은 비리고 두부는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고기가 소화 안 되시면 다진 고기로 드십시오. 생선이 비리면 된장에 졸여서 드십시오. 두부가 맛없으면 양념을 해서 드십시오. 계란이 제일 쉽습니다. 계란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밥도 드시고 빵도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통증이 있을 때 아예 안 움직이는 실수. 무릎이 아프시니까 걷기를 아예 안 하십니다. 허리가 아프시니까 앉아만 계십니다. 이게 오히려 더 악화시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되지만 아예 안 움직이면 근육이 더 빠지고 관절이 더 약해집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평지에서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허리가 아프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만 들었다 놨다 하십시오.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지 마십시오. 실제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수술 다음 날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아프지만 조금씩 움직여야 회복이 빠릅니다. 안 움직이면 근육이 굳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다섯 번째, 술과 담배. 술은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몸에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술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근육 회복이 안 됩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다리 혈관이 좁아지면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그러면 더 안 걷게 되고 근육이 더 빠집니다. 술과 담배, 이건 끊으셔야 합니다. 평생 해온 건데 지금 와서 어떻게 끊어요?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몸이 회복됩니다. 70대에 담배를 끊으셔도 폐 기능이 좋아지고 혈관이 넓어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생각 버리기. 둘,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기. 셋, 탄수화물만 먹지 말고 단백질 꼭 포함하기. 넷, 통증 있어도 조금씩은 움직이기. 다섯, 술과 담배 끊기.
이 5가지를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이걸 끊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해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생각, 이것부터 버리십시오.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따라 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따라 하신 분들이 경험하신 변화들입니다. 일주일 뒤. 일주일 정도 하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볍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조금 수월한데? 하는 느낌. 이게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의자 스쿼트가 처음엔 5번도 힘들었는데 일주일 하시면 10번이 가능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2주일 뒤. 2주일쯤 되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예전에는 한층 올라가면 숨이 턱 막혔는데 이제는 오늘은 좀 괜찮은데? 하실 겁니다. 이게 다리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세면대에 손 짚지 않고도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꼭 뭔가 잡아야 일어났는데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강해진 겁니다. 한 달 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가족들이 알아챕니다. 요즘 걸음이 좀 빨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활동적이세요. 이런 말을 들으실 겁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먼저 알아챕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안 잡아도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꼭 잡았는데 이제는 중심이 잡혀서 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낙상 위험이 확 줄어든 겁니다. 손주를 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팔에 힘이 없어서 안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잠깐이라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안아줘 할 때 할아버지 힘이 없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밤에 잠도 잘 옵니다. 낮에 몸을 움직이니까 밤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잠이 깊게 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잠을 잘 자니까 낮에 기운이 생깁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3달 뒤. 3달 정도 하시면 옷을 입을 때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십니다. 바지가 조금 헐렁해집니다. 이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생긴 겁니다. 배 나온 건 그대로인데 다리가 탄탄해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지방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이 내려가 있습니다. 혈당도 조금 안정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요즘 뭐 하세요? 수치가 좋아졌네요 하실 겁니다. 이게 근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6개월 뒤. 6개월 하시면 친구분들이 요즘 젊어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터벅터벅 걸었는데 이제는 좀 경쾌하게 걸으십니다. 등도 좀 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짐이 될까봐 걱정돼서 여행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나도 갈 수 있어 하고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손주 운동회도 가실 수 있습니다. 서서 구경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낙상 걱정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루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아침에 달걀 2개와 두부.
2. 의자, 스쿼트 하루 3번, 한 번에 10개. 3. 걷기 30분에 계단 포함. 4. 물 6잔 낮에 나눠 마시기. 5. 매 끼니 손바닥 크기 단백질. 이 5가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쁜 습관 5가지 기억하시죠? 하나,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생각 버리기. 2.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기. 3. 탄수화물만 먹지 말고 단백질 꼭 포함하기. 4. 통증 있어도 조금씩은 움직이기. 5. 술과 담배 끊기. 이것들 끊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달걀 2개 드시고 의자 스쿼트 10번 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몸이 반응합니다. 한 달 하시면 가족이 알아챕니다. 3달 하시면 병원 수치가 좋아집니다. 6개월 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인한 겁니다. 근감소증은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도 80대도 근육은 늘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낙상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